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소소한 정보와 이야기 그리고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오늘 제가 대단한 걸 좀 쓰고 있는데요. 한번 갖고 나오신 거를 제가 경험 삼아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생활사 박물관의 손미경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우선 박물관 이야기부터 하고요. 저는 일단 잠깐 벗어놓고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무거워서요. 네. 어울리십니다. 네. 저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온 여인생활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미경입니다. 네네. 네. 단어들도 되게 어렵고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하시죠? 네네네. 여인들에 대한 그 머리 모양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좀 특별한 모양. 곳이기도 하죠. 네네. 궁중 의상들도 있고 규방공예, 그다음에 옛날 화장의 역사, 또 화장의 용기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네. 좀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 국가표준영정 3인이 또 재현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고, 표준 말씀하시니까 제가 표준관광무소에서 일하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한번 어디인지 함께 한번 보러 가시죠. 그럴까요? 네네. 한복을 입고 비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착용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체험하는 곳인데요. 진물을 보는 이렇게 어디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옛날 여인들의 머리 모양입니다. 가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신사임당 또 비녀들, 옛날 궁중에서는 비녀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옛날 쪽돌이들은 뭐 궁중의 무용수나 또 결혼식 때 어떤 쪽돌이들이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어유미나 거두미 또 있고, 또 동경도 있고, 또 좌대도 있고, 또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소품들이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허물기도 아깝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유물들은 제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유물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때 교류했던 것을 참작해서 그때 머리 모양들도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옛날 비녀들은 어떻게 변천되었을까라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또 뒷꽂이도 옛날 여인들은 뒷꽂이를 어떤 용도로 계절별로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전시해 봤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고려시대에 어른들이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크게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수저들도 있고요. 그야말로 정말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였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제일 유일한 여성 생활 박물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국내 유일한 것 같아요. 이곳에는 물론 그 시대별로 신분별로 여인들이 재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네.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대개 표현될 때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훌륭한 남성이 있다면 그 뒤에 더 훌륭한 아내가 있었고 맞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예. 또 그런 분들을 굉장히 당당하게 재현해서 보여주고 싶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장가 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가 여성의 집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또 여성들이 당당함이 사실 신사임당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뭐 시댁을 평생 뭐 3번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네. 네. 전시물에 그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 개인 소장품이신가요? 어떻게 또 이 고전머리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점씩 이렇게
돈만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인사동에서 이렇게 사모았었는데 네. 사모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게 된 거예요. 구입하다 보니까 시대별로도 좀 표현하고 싶고 신분적으로도 좀 표현하고 싶고 또 드라마하고 영화를 오랫동안 참여하다 보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 물건들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소품으로 또 많이 사셨겠네요. 이렇게 아, 전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 소장품이 굉장히 뿌듯한 그런 물건들이죠. 네, 가채가 특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채를 특별히 하시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그 충무로에 입성을 하게 되죠. 아, 영화 만드는 데죠? 예. 네. 제가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부여, 네,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출세했죠. 시골 여인이. 아이고, 네, 네. 거기서 강경여고를 졸업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아, 그러시구나. 그 당시는 굉장히 유망한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미용에 입문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들이 아니어서 네네네. 제가 이제 충무로에 입성을 하면서 많은 원로 배우들 또는 원로 분장사들한테 도제식으로 이게 기능적인 것을 자 이렇게 전수를 받으셨군요. 네, 전수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전통머리에 관련된 또는 고전머리에 관련된 또 쪽머리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영화에 보면은 이 사극이나 이런 것도 머리가 많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괜히 또 이렇게 오기가 발동하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네. 했던 것이 아하. 너무 힘들어요. 뭐 문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 제가 많은 학자들과 뭐 이런 찾아가서 막 배우고 그러셨게 발품도 파시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또 정리라는 것을 하게 됐죠. 아유, 그러셨군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긴 하지만 네.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또 후배들이 많은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머리가 굉장한 의미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일제 강점기에도 상투를 자르니 내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또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거든요. 여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머리의 의미랄까? 어떤 네. 의미를 갖습니까? 한국의 전통 머리는 어떻게 보면 유행과 함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옷의 변천이 쭉 바뀔 때마다 이 머리의 높이, 낮이 이런 게 변하는 걸 변했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장신구의 단촐함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의 단촐함, 가체의 단촐함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머리가 정말 시대를 반영하는 우리나라 소중한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늘 이렇게 새로운 자료와 문헌들이 나오면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빗질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머리 모양 변천 과정에서 가장 상류층이 고구려 시대 가장 상류층의 여인들의 머리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통일신라 시대 보석이나 꽃들을 굉장히 많이 장식했던 그런 머리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시대는 뭐니 해도 거둠이라는 거죠. 큰 머리, 머리를 따서 두른 머리. 그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나중에 가채 금주령으로 인해서 목재로 이렇게 변하는 상류층의 머리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머리카락이 있네요.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상상력이 나오시나요? 저 작품은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저 머리 스타일에 대한 유물은 아직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시대 머리를 표현할 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정말 전시장 같아요. 정말 다양한 머리 모양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래요. 유물들을 참고하게 되고 네. 고려 시대는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화를 보면 불화가 많이 아직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 절에 있는 예, 예, 그림. 예. 아, 네, 네. 기증자가 항상 왼쪽에 그려져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거 몰랐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그 머리를 참고하게 되고 이 불화를 이렇게 기증할 때 보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끝부분에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흥행에 이게 요즘 그림은 저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네네. 그려져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꼭 그려져 있어서 고려 시대는 그쪽을 많이 참고하게 되고 네. 조선 시대 초기에는 그래도 이런 유물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 민화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조선 말에 가서는 아까 그 거두미 같은 큰 머리는 궁에 있는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던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많이 네. 참고합니다. 거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클 것자에 정말 머리두 자더라고요. 네네. 요즘 뭐 미스코리아 대회는 없어지긴 했지만 미스코리아 대회나 세계 뭐 월드 뭐 미녀들 뽑을 때 보면 대부분 머리를 또 이렇게 막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성들의 어떤 상징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썼습니다만 상당히 무거워요. 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무겁습니까? 진모는 더 무겁죠. 아. 진모 진짜 본인들이 사람들이 잘라서 나오는 머리는 너무 무거운데 요거는 약간 가공했던 머리가 이 정도면 진모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죠. 가공했다는 말씀은 실제 머리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예예. 아, 네, 네. 인조모라고. 인조머리죠. 네, 예. 네. 또 이렇게 보면 또 옛날 문헌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학자 그 이동무의 청정관 정서의 사소절편에 보면 13세 소녀가 머리를 꾸몄고 시댁 부인들이 인사를 왔는데 인사를 드리러 일어나다가 그 무게에 이렇게 못 이겨가지고 목표가 부러진 이야기도. 아, 정말 그랬대요? 아, 뭐 세상에. 다들 뭐 비일비재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러고 보면 이제 동서양의 여인들은 머리를 놓고 걸 풍성하고 좋아하시는데. 꾸미는 걸 되게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이분이면은 짜잔 5만 원짜리인데요.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사임당 머리 가채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봤는데 이 작품이 선생님 작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참 그때도 힘이 들었습니다. 신권이 막 나오기 전이겠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 네. 2009년도에 출시됐으니까 2008년도쯤에 됐겠네요. 네. 이 5만 원짜리 화폐는 그 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이종상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그분은 1,000원짜리도 그리셨고 5,000원짜리도 그리셨고 또 5만 원짜리도 그리셨는데 네. 가치 부분은 제가 네, 네. 형태를 잡아주셨군요. 예, 예. 그 외에도 뭐 논개나 김만덕 그 표준 영정을 만들 때 또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네 그 논개나 김만덕 그 영정도 그림은 그 충남대학교의 윤여한 교수님께서 네.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은 유희경 박사님하고 박성질 교수님이 하셨고 역시 가채는 제가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없는 데서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니까. 예, 예. 그러셨군요. 뭐 언뜻 보면 되게 쉬울 것 같고 그냥 예쁘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증을 하셨다는 거 보면 굉장히 학자적인 면모가 좀 막 많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올해로 꼭 41년째네요. 그러시군요. 41년째. 네, 네. 41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전통머리를 이렇게 계승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보존하면서 꼭 집어서 한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국에 35개의 지부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세요? 그 지역에 역사 인물들이 나와서 컨텐츠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책의 소재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부분에서 작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교육한 사람들이 어떤 경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년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점을 걸고 22년째 매년 10월 넷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는 대회. 뭐 어떤 대회입니까? 대회, 가채 이런 가채를 가채를 예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제대로 고증을 했는지 그래요? 그리고 지역의 역사 인물들을 재현해 오면 조금 더 가산 점수가 있고 그렇군요. 또 거기에 꽃이나 비녀 같은 거 이렇게 공예 규방 공예가 이렇게 새롭게 현대의 상품으로 나오면 조금 더 가산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세요? 몇 점 정도 이렇게 출품이 되나요? 보통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1,000명이요? 예, 예. 와, 대단한데요? 대표적인 게 그 2010년 G20 때는 시청학 광장에서 1,000명이 넘게 전시를 했는데 정말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저는 뭐 한 수십 명 오를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료를 정리해가지고 책도 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은 정말 단순하게 시작했던 책이에요. 자료도 없고 유물도 없고 어떤 문헌적인 것이 없어 너무 헤매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씩 수집한 걸 갖다가 이걸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분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면 삼국시대의 머리는 시대적, 신분적 또는 어디서 유물을 얻었고 어디서 문헌을 이렇게 참고를 했다라는 것들이 쫙 나온 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벌써 9권이라는 관련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와, 대단한 저술가시네요. 그 전국 대학이라든가 학원 이런 데서 교재가 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또 있어요. 또 자랑해도 될까요? 네네네. 뭐 후학에서도 뭐 많은 걸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전통모래를 공부하다 보면 이 비녀라든가 꼬지 사는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을 실용실한 디자인을 4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왜냐면 조금 더 가볍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예로도 풀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디자인하고 상품표 등록한 것도 있고 네, 오늘 아까 선생님 쓰신 것도 가벼운 소재로 네, 네. 이렇게 만들게 됐고 오늘 여기 자료로 이렇게 왔던 것도 네네네. 굉장히 가벼운 손가락으로 들 한번 수도 써볼까요, 있고 제가? 네. 아유, 정말 가벼운데 이거는? 정말 가볍죠. 네, 이거 뭐 예. 네, 굉장히 이건 가볍습니다. 이 원사라든가 생사가 구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만들기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천으로 만들어서 이제 망가지지 너무 있어요. 네. 망가지지 않는 거 이렇게. 정말 가볍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단하네요. 떨장 같은 것도 장식이 워낙에 비싸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런 한복을 입으면 그 한복천에 맞는 이렇게 붙여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서울에 계시면 더 많은 후학 양성하고 활동하시는 데 도움 될 텐데 거주지를 또 세종으로 옮기셨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제자를 너무 많이 양성을 해서 기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네, 그래서 떠날 때가 아름답다. 정말요? 네. 첫 보통 번째. 저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시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세종시라는 그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혁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술인들이 가야 될 길, 또 발전시켜야 될 일들이 하나씩의 그림을 그려지면서 서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만으로도 참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영화에서 최초에 시작할 때 한 3명이 있었나요? 네. 근데 그 2명은 젊으셨을 때 외국으로 다 시집을 가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영화 촬영 감독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세요? 네, 돈이 없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직에 뛰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인간 골동품 이렇게 골동품이 여러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 골동품 맞으십니다. 네, 아주 멋지십니다. 네. 우리의 것은 소중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의 것이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되고 있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손 선생님 같은 분한테 큰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소공방 마치겠습니다.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떨렸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